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전 세계 5G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 중에서 1등 기업이죠. 에릭슨입니다. 일단 5G에 주목해야 될 때가 왔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5G에 대한 그런 입찰을 이제 본격화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백신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다가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프라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이 5G를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G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도 없습니다. 5G가 반드시 깔려야 되는데 저는 올해가 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등 업체인 에릭슨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기술 분쟁으로 어디를 집었죠? 5G죠.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무역 전쟁과는 다르게 이 기술 전쟁 같은 경우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뉘는 그런 기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기업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기술 전쟁이 바로 5G고 이 5G에서 에릭슨과 노키아 쪽이 화웨이를 좀 이겨나가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화웨이가 큰 폭으로 앞섰다면 올해부터는 에릭슨이 1등을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텔레그램방에서 좋은마음 기쁨박의 멤버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잠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월 4일 날 온 것이고 차트 공부차 질문 드려요. 매수견을 묻는 건 아니고요. 같은 경우 땡땡땡 같은 경우 차트상 오늘 흐름이 괜찮은 건지요. 차트 공부한 걸로 괜찮아 보이는데 예 괜찮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현재 블루에너지 추세가 며칠 전 땡땡땡과 비슷합니다.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필승! 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좀 질문 주신 종목이 뭐 많이 올랐으니까 공개를 해드려도 되겠죠. 예, 블룸에너지였습니다. 블룸에너지는 저도 몇 번 영상을 좀 공개적으로 찍어드렸고 이미 저는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어제도 꽤나 급등했죠. 이게 2월 4일 날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이제 온 그런 메시지였고 지금 보시면 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4일 이제 오전 1시 32분 그러니까 새벽 1시 32분에 이제 온 것이고 뭐 그 이후에도 주가는 꾸준히 상승해서 전날 이제 한 7% 이상, 예, 7%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어제도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중간중간 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아져서 약 한 43% 수익 중입니다. 예, 43%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 뭐 기본적 분석,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이런 거는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그에 따른 질문도 해주시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 뭐 오늘도 네, 새벽에 질문이 좀 많이 오죠. 네, 새벽에도 많이 오시고, 사실상 좀 열심히 하는 게 보여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밤잠을 좀 안 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답변 드릴 수 있고 또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기본적 분석을 해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정말 감동받았는데 2월 3일날 온 글입니다. 2월 3일에 온 글이고 필승님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기쁨 더하기 그건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조금씩 필승님 덕에 수익을 낸 게 있어서 항상 마우스로 글씨 쓰시던데 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 코드를 등록하여 선물을 받아보세요. 네, 굉장히 섬세한 선물입니다. 솔직히 좀 감동받았고 제가 이제 마우스로 네, 마우스로 좀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만약에 온다면 정말 감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님, 이것도 이제 2월 3일에 온 글입니다. 필승님, 이제 가끔 감정적인 글까지 포함하여 이제 그 전에도 글이 있었는데 좀 개인적인 정보가 좀 있어서
우리 멤버분께 피해가 될 수 있을까봐 개인적인 정보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길게 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감정적인 글까지 포함하여 모두 읽어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매번 느낍니다. 예전에 어머님께서 용한 점집에서 제가 귀인을 만나 돈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필승님이 아닐까도 합니다. 저의 영원한 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짬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도 도울 줄 아는 참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예, 이분도 이제 우리 멤버분이신데 봉사활동을 꽤 많이 하셨어요. 봉사활동도 700시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꾸준히 좀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고, 저와 같이 다니는 지인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지인분의 꿈이 이 거의 주말마다 이제 그 생애 마감을 좀 앞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좀 봉사를 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을 좀 행복하게 좀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인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지인 따라서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다가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사실상 이 출발할 때에는 특히 초창기엔 또 그래요. 초창기에는 좀 귀찮습니다. 좀 주말에도 쉬고 싶고 좀 보고 싶은 부석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을 워낙에 좋아하니까요. 기업도 좀 보고 싶고 한데 그래도 항상 갔다 오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밥을 또 이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봉사를 해드리고 있는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린이 쪽으로 어린이집에서 좀 했는데 경로당에서도 좀 했었고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 member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저도 뭐 다시 이제 봉사활동 좀 다녀야죠. 자,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랫동안 함께해서 나중에 꼭 실제로도 꼭 뵙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녁 잘 보내세요. 이것도 2월 3일에 온 글이고, 사실 이 존경한다는 말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2월 3일에 온 거고, 최근에 온 것만 좀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좀 많이 와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일주일치를 캡처하려고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좀 2월 3일 거부터, 2월 3일 거부터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영원한 대장님이십니다. 기술적 분석 강의도 필승님 추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에 적용하면서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걸 볼 때마다 엄청난 희열과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 강의를 좀 매번 해드리고 있고 복습을 또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필승님. 필승님을 만난 지 벌써 3달째가 다 되어가네요. 8월에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4개월 동안 돈을 잃었었는데 필승님을 만나고 난 뒤로 완전히 수익률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도 계좌로 좀 신고가를 달성했죠.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뭐 우리 필승 멤버분들도 당연히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또 보내주셨어요. 1월 3일에 다른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 유산균을 좀 보내주신 유산균. 제가 사실 유산균을 좀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멤버분이 좀 보내주신 것도 이제 꾸준히 좀 섭취를 하려고 해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선물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유산균 보내주셨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 3일이고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노바백스로 어느 정도 수익 보고 있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뺀 판단이 괜찮은 건가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바백스의 대응을 한번 믿어볼 것인가. 두 번째, 스승님 덕에 아쿠아 바운티 12% 수익 중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제 9%가 급등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찾아도 나오지를 않네요. 사실 해외 종목, 특히나 이 중소형 해외 종목은 정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일단 이 구글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래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워낙에 아쿠아 바운티는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이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노바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드렸고요. 자, 2월 2일에 이제 딱 하나 이제 캡처한 건데 감사합니다 필승님. 저도 어제부터 변곡점 살피던 종목들 오늘 매수해 주셔서 기분 좋게 따라 매수했네요. 기술적 분석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최대한 필승님 거래 후에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필승님 매수 시점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확실하고도 안정적인 느낌이랄까요? 필승님 덕분에 요즘 투자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기다려지네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필승님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좋은 기쁨덕의 멤버분들에게는 한 달에 한 3회 정도, 그리고 필승 라이브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필승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이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필승 멤버분들도 당연히 좀 실력이 빠르게 일취월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일단 에릭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점유율이 32%입니다. 1위예요.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웨이가 압도적이었어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7.5%에서 현재는 3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 이 화웨이의 비중을 다 뺏어 먹은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 중이고, 그 가장 첫 번째 타자로 5G가 나타났습니다. 이 5G 이후에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기업들,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AI, 자율주행, 아니면 SNS라던가 컨텐츠, 모든 사업 부문에서 이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은 반드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5G 쪽에서는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승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 미국의 승리를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의 이제 에릭슨입니다. 그 두 번째로 핀란드의 노키아가 되겠고요. 일단 미국의 이제 5G 장비 업체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스웨덴의 에릭슨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에릭슨이 32%로 1등이고요. 화웨이가 30%로 2등입니다. 그리고 노키아가 19.8%로 3등이고요. JTA가 10.4%로 4등, 삼성전자가 대략 한 5%로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화웨이와 ZTE가 이제 2등, 4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중국 내수 기업이죠.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통신장비 업체에서 2등과 4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중국의 내수 시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특히 이 국방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두 국가에서는 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이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대략 한 90조 원을 지원받았어요. 이 5G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만 중국에서 화웨이에 90조 원을 꽂아줬습니다. 당연히 민간 기업이 좀 경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선 것이고, 그 콩고물을 그대로 이제 에릭슨이 받아가고 있다. 참고로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이후에 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해왔고, 우리 필승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저는 9%가량 수익 중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9%가량 수익 중이고, 우리 필승 멤버분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이 화웨이의 4분의 1의 시장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중국인데 4분의 1, 대략 한 25%가 유럽, 거의 유럽에서 나타납니다. 유럽. 정확히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인데 대부분이 유럽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 문제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화웨이를 좀 배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의 압박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프랑스라던가 특히나 영국, 캐나다 이쪽 국가에서는 이미 화웨이를 배제시키겠다고 나왔고, 다른 국가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웨이 제품을 안 쓸 것이고요. 이 2등, 그러니까 3등, 1등, 3등 업체가 이제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와 그리고 에릭슨과 노키아의 굉장히 좀 호전적인 그런 환경이 좀 구현이 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이 기술력 부분에서 에릭슨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어느 정도로 뛰어나느냐, 이걸 정확히 좀 아주 직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중국이죠, 중국. 중국은 누가 뭐래도 화웨이랑 ZTE
이쪽을 좀 쓸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에릭슨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예,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이. 그만큼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에릭슨의 파워를 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는 거의 5G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작년에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5G에 대한 그런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진행을 못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점차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프라 시대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이고, 5G 시대가 저는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그러니까 태동하는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조사 자료가 있는데 2020년부터 대략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9.3%가 이 5G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5G 산업이 59%가 크는 거예요. 매년 60% 성장하는 산업은 없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배터리, ESS, 태양광 어느 산업도 매년 60%씩 5년 이상 크는 산업이 없어요. 그만큼 이 5G의 성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고, 문제는 작년에 이 대부분의 5G 산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이연됐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압도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뭐 인프라 시대다 하는데, 인프라 시대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5G이고요. 특히나 이 화웨이가 좀 배제되는 상황에서는 이 전 세계 1등 업체인 에릭슨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실제 이제 재무적으로도 작년에는 거의 5G 산업이 진척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00% 성장했습니다. 100% 성장하고 있어요, 현재. 올해도 당연히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꽤나 크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웨이 쪽에서는 90조 원의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에릭슨에 뚫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사 자료를 좀 살펴보면 2026년까지 이 5G B2B 쪽만 봐더라도 대략 한 730조 원. 2016년에 730조 원가량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참고로 이 5G B2B는 그다지 생각보다 이제 크지가 않아요. 일단 뭐 유지 보수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 이런 거다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에릭슨에서 이 B2B 5G는 대략 한 3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매출 비중에서. 그만큼 703조 원에서 1등을 차지한다면 대부분이 에릭슨에게 가겠죠. 근데 에릭슨에서도 36%밖에 안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5G부터는 이 지금까지는 통신망, 이 통신사를 통해서 이렇게 뿌려대는 것이 이제 4G였다면 5G는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기업 간에 이제 B2B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이게 730조 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2016년 기준으로요. 참고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 회사의 이제 벤츠로 유명하죠. 다임러,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로 지금 굉장히 좀 AI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다임러, 뭐 인텔 이런 쪽과 이미 좀 사업을 구축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5G부터는 이 락업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5G 시장을 장악한 통신 장비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신 쪽에 대한 산업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락업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5G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에릭슨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